자,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 상황에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하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43,000달러대로 떨어졌었으나 곧바로 반등하게 되면서 44,232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3,16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연준에 관한 것입니다. 연준이 지난 1월에 있었던 FOMC 미팅에 관련된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의사록 내용을 살펴봤더니 연준 이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예상했었던 시점보다 더 빠르게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공격적으로다가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 이후에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연준은 그대로 행할 것인가?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해당 의사록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겁을 줬더니 이제는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리고 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가리아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N 상품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루다 투자 일임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다가 해외 비트코인 ETF 포트폴리오를 편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확대로 연기가 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도 아직 하지 말라고 뒤에서 쪼았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때 상품을 내놔야 사람들이 싼 가격이 들어오지, 그러면 또 고점에 내놓으려고? 니네들 지금 개미 사냥하려고 하냐? 부디 저점일 때 ETF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또 ETF도 선물 말고 현물, 차라리 캐나다 거 현물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재무부 장관이 당당하게 밝힙니다.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듣고 있냐 이 중앙은행 머저리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는 미국의 콜로라도주 주지사가 밝히기를 이번 여름부터 콜로라도주에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을 바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제3자를 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내면은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받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욕하고 헐뜯었었던 버크셔 해셔웨이,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멍청이가 최근에 비자 및 마스터카드 주식을 매각한 후에 비트코인 친화적인 브라질 디지털은행인 누뱅크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뭐 거의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찰리 멍거는 다시 한번 튀어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까내렸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경멸한다. 비트코인에 금지 조치를 한 중국을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에 반대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국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쇼를 하는 것인가? 과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금을 또 엄청나게 욕을 해놓고 나중에는 금 채굴 기업에 대량 투자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이지 겉과 속이 다른 양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은 양반이 무슨 장난질을 이렇게 치는 것인지 에라이 추잡스럽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2021년도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비율은 0.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은 범죄자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허황된 망발을 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블렛이라는 분석가의 차트 분석. 지금 전세계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역 헤드앤숄더인데요. 자, 역 헤드앤숄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흐름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프랙탈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약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역 헤드앤숄더 뻔하게 올리지 않고 약간 사람들을 흔들고 올릴 것이다 라는 예측. 다음으로는 크레더블 크립토의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42,000달러를 유지해주는 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의 조정 그리고 지속적인 강력한 상승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비트코인 가격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렉트 캐피탈의 주봉 분석이죠. 렉트 캐피탈 분석가 역시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요 지선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데 자 물론 주봉 마감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인다.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이 된다. 그리고 해당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은 다음 구간의 고점은 51,799달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인 크립토 비즈 아트라는 분석가는 만약에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이 후드려 맞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은 29,000달러까지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블랙스완 이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러시아 사태 같은 경우는 약간 잠잠해지는 것 같고 전염병 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수그러드는 것 같죠. 자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는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해외에서는 하나둘씩 백신 패스도 취소를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도 이제 선택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연준이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대량의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이 블랙스완 이벤트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금리를 확 올리기가 힘든 것이 미국 증시가 크게 후두를 맞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연준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되겠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퓨얼이라는 분석가의 비트코인의 과거 움직임들 및 그리고 금의 움직임을 대조를 해놓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2016년도, 2022년도 비트코인 차트와 금 2007년도 차트인데 움직임이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막 던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뢰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만 크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심스와핑 해킹 국내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털어서 투자를 한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무려 암호화폐 2억 6천만 원어치를 하루아침에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스와핑. 그리고 당연히 심스와핑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통신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 예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KT에서 당연히 시치미를 뚝 떼고 못 들은 척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귀를 꽉 틀어막은 후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도 내용만 뜯어보고 반송을 시켜버리는 본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답답한데요. 부디 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통신사가 좀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 1차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누구한테 그 누구에게라도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발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하실 때 핸드폰 문자로 하지 마시고 인증 앱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는 위믹스 토큰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던 위메이드 다가오는 1, 2주 안에 위믹스 토큰 전체 발행 물량의 2%를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자, 아무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번에 실적을 보시면은 위메이드 자체는 사업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었는데 해당 토큰 판 것으로 수익을 많이 냈었었죠. 위메이드가.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위메이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바로 코인 사업이 아닌가, 그쪽 또 펌핑 시켜가지고 집어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이번에 이더리움 팁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거대 게임 회사죠. 반다이 남코가 메타버스에 뛰어든다. 메타버스 개발에 150억 엔을 출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산업에서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샌드박스에 관련된 NFT 거래량이 오픈시에서 4분기에
1685%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열기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어제는 또 투자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JP모건이 메타버스에서 상점을 차렸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방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걸려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를 갖다 놨다라고 해요. JP모건에서. 재밌죠? 잡아먹으려고 갖다 놓은 것인가? 언젠가는 유튜버들 및 스트리머들도 메타버스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클릭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